안녕하세요. 심리를 알아보다의 박군입니다. 오늘은 절대 곁에 두면 안 되는 사람에 대해 얘기하려 합니다. 세상은 살면서 친구가 생기고 인맥이 생깁니다. 그렇기에 그런 친구들과 오랫동안 지내며 그렇게 성향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도 친구니까 인맥이니까 하면서 결단을 못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많은 사람들에 대해 버려야 되는 유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할게요. 1. 열등감 폭발하는 사람. 세상에는 많은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불우했으나 자수성가가 된 유형, 금수저였으나 망한 유형. 근데 대부분은 평범하게 흐름대로 살다가 중간에 낄 유형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결국 어떤 인맥을 쌓냐에 따라 자수성가가 되기도 하고 껄무새가 되거나 탓쟁이가 되기도 합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부자가 됐다더라, 누가 대기업에 갔다더라 하면 그 사람은 불법을 저질렀을 거야, 부모백으로 어디 들어갔을 거야 하면서 그 사람의 노력을 뇌피셜로 깝니다. 또한 그런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본인은 아무것도 이룬 게 없다면서 나라 탓, 부모 탓 하면서 세상을 망했다며 전부 망하길 기도합니다. 또한 아무리 친한 주변 인맥이라도 그 사람이 본인보다 잘 풀리면 너 그거 얻어 걸린 거다, 거기가 얼마나 힘든데 버틸 수 있겠냐 합니다. 초를 치는 거죠.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에게 너 잘 됐으니 술 사라, 고기 사라 합니다. 본인은 산 적도 없는데 말이죠. 꼭 이런 사람들이 얻어먹을 생각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돈 많은 사람을 부러워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정작 본인은 맨날 놀기만 좋아하고 돈을 모을 생각도 안 하며 로또 같은 한 방만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발전이 없고 내 인생 망했으니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망해야 된다라는 정신세계에 빠져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마이너스 에너지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무조건 걸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인생을 즐겨라 하는 사람.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젊음은 돌아오지 않는다. 그때만 즐길 수 있다. 늙어서 즐길 수 있겠냐 하는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그럼 늙어서는 아무것도 안 즐기고 죽을 거냐? 라고요. 이토록 지금 당장만 즐길 수 있을 거라고 본인 스스로를 가스라이팅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젊을 때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소비하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해외여행을 간다든지 사치품을 산다든지 오마카세를 간다든지 그런 것들이죠. 과연 이것들이 늙어서 할 수 없는 행위일까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늙어서는 힘도 없고 열정도 없어지고 애도 있으니 모든 것들이 힘들어진다고요. 이런 정신 상태로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즐기는 것만 생각하는데 애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미 오류입니다. 통계적으로도 요즘 젊은 세대가 인생을 즐겨라 하는 부류가 많으며 이렇기에 결혼 비율이 최저치고 애를 낳는 비율마저 대한민국 역사상 최저치를 갱신 중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젊을 때 다 써버리고 늙어서 자식들에게 부양을 바라는 사람으로 발전합니다. 네가 어떻게 아냐고요? MZ세대는 통계적으로 워라밸을 꿈꾸고 인생을 즐기자는 포인트에 중심이 잡힌 세대입니다. 그렇기에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세대이며 현실이 녹록지 않아 부모 부양을 거부하는 세대입니다. 이것이 균형을 잡으려고 시도하는 현실주의자로 보일 수 있겠지만 이런 사람들은 원초적이게 액면성을 가지는 심리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기주의 법칙입니다.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본능이 이성을 지배하기 때문에 내가 여유가 있을 땐 그게 영원한 것이라 생각해서 너는 너, 나는 나를 추구합니다. 하지만 여유가 없어지면 사람은 본성이 나오게 됩니다. 생존의 위기감이 들면 본인은 능력이 없고 돈도 없으니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주변에 돈을 빌려달라든지 가족들에게 부양하라든지 말이죠. 거기서 주변 사람들이 반응을 안 보이면 저주를 합니다. 가족까지도요. 본인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도 안 합니다. 이토록 이런 사람들은 본능에만 매달리는 낮은 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조건 걸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 훈수만 두는 사람. 주변에 보면 어떤 주식 종목이 좋다더라, 왜 안 하냐라든지 어디 지역이 핫하다던데 왜 아파트 안 사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짜로 그 주식을 가지고 있으며 부동산 자산도 가지고 있다면 문제가 되질 않으나 정작 아무것도 없는 개털 같은 사람들이 이런 훈수질을 많이 합니다. 대부분 자산적으로 하위 계층에 머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론충이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다면서 정작 실전은 안 해본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훈수만 두는 사람은 대부분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집니다. 교수가 되거나 사회운동가가 됩니다. 교수가 되는 이유는 이론 공부를 빠삭하게 해서 어느새 전문 용어 및 시장성 조사에 대해 프로처럼 알게 됩니다. 데이터를 중점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게 교수가 되며 사회운동가가 되는 케이스는 자본주의의 시스템을 알게 되는 순간 사회에 평등성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되며 세상이 부조리하다면서 나라의 욕과 부자들 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자는 망해야 된다는 사고방식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사회운동가가 됩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 부류가 실전을 해본 적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교수가 된 훈수층들은 데이터가 완벽하지 않으니 시도조차 하지 않으며 100% 확실해질 때를 노리며 다른 사람에게 훈수를 둡니다. 자기는 안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사회운동가들은 그 반대로 하락장이 오면 더 떨어질 거라고 훈수둬서 저점 타이밍을 막으며 반등장이 와도 데드캣 바운스 거리면서 다시 떨어질 거라면서 근거 없는 헛소문을 만듭니다. 그렇게 훈수를 두며 그 사람과 반대로 흘러가면 어차피 대한민국 망할 거라고 본인 인생 망한 걸 나라 망할 거라고 정신승리를 합니다. 세상에 100%라는 것들이 있다면 대기업 총수들은 역사적으로 100% 승승장구만 했을까요? 현대그룹 창업주 정주영 회장님이 말씀하신 어록이 있습니다. 이봐 해봤어? 대기업 총수분들의 이력들을 보면 나라가 힘들 때 누구나 투자를 무서워할 때 베팅에서 크게 성공한 케이스가 많습니다. 이토록 역사적으로 데이터가 남아있으며 이런 기록이 있어도 훈수 두는 사람들은 평생 훈수만 두며 마이너스 에너지가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은 환경에 맞춰 바뀝니다. 그렇기에 주변에 좋은 사람들로 가득 채워야 하며 그 사람들과 같이 성장을 해야 합니다. 주변에 세 가지 안 좋은 포인트의 사람이 있다면 당장 손절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군이었습니다.